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보편 관세에 이어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 발표했습니다. 각국이 비상에 걸렸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 전선이 무한 확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국제부 이정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편 관세를 발표한 지 얼마 안 돼서 상호 관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 개념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 설명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먼저 보편 관세는 모든 국가가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본 관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럼프는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의 보편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수입국이 한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상관없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일괄 25% 관세를 내게 하는 겁니다. 이 상호 관세는 1930년 대공황 시기 등장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국과 비례해서 관세를 낮추고 무역 장벽을 이렇게 완화하기 위한 관세 부과 방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상대국에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 상호 관세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그런데 이 시점에 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요. 바로 무역 적자 때문인데요. 예. 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네.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37조 원에 달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보편 관세만으로는 무역 적자 축소와 미국 산업 보호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건데요. 예.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려고 주요 국가를 타깃으로 1대1 협상에 나서는 상호 관세로 그물망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대처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일단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무역 적자를 많이 안겨주는 나라부터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은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발표한 그 관세 정책, 상호 관세 정책은 어느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부과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상호 관세는 1대1 협상 방식이어서 이 대상국이 차례대로 확대가 앞으로 될 전망인데요. 예. 백악관의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은 CNN과의 언론 인터뷰에서 이 교역 상대국들을 전부 다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가장 큰 나라부터 알아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 think it's going to make the United States stronger, and in many ways it could make other countries stronger too. You know, other countries want to have a strong United States. 네, 이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부터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거라는 얘긴데요. 특히 인도와 유럽연합 등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율 차이도 많이 나서 우선적으로 타겟이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미국에 수출할 때 평균 약 3% 관세를 물지만 미국 제품을 수입할 때는 평균 9.5%의 관세를 매깁니다. 또 앞으로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개별 협상을 통해서 양국 관세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는 2012년 예. 미국과 모든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농산물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 길면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한 건데요. 현재 우리가 수입하는 거의 모든 미국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국 간 관세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미국의 상호 관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등에 이어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8번째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예. 미국은 한국 정부가 자국 상품에 대한 규제와 세금 등을 통해서 무역 수지 불균형을 초래하는 게 아닌지를 계산해서 상호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를 해서 상호관세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각국은 관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단순히 관세 수준만 맞추는 게 아니라 보조금, 정부 보조금, 부가가치세,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등 비관세 무역 장벽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 그 미 상무부 장관 지명자 역시 비관세 장벽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말한 상황이고요. 트럼프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이 무역세를 많이 내는 국가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들 국가별 상대로 상호관세로 견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반도체와 바이오, 첨단 산업 보호 등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트럼프 2기 세계가 관세 전쟁에 휩싸이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략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정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